자,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가 많이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다루어 볼 만한 것들,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영상을 한번 올릴까 합니다. 그런데 제가 문자로도 좀 많이 받았고요. 또 전화로도 좀 많이 받아서 하시는 말씀들이 웬만하면은 마스크를 벗고 하면 안 되겠느냐,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살짝 조금 고민했습니다. 그 말이 좀, 제가 또 경상도 쪽의 사람이다 보니 발음도 안 좋고 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는 좀 어눌하게 들리는 모양이더라고요. 다 통화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예, 예. 너무 이른 시간 전화 드린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예, 괜찮습니다. 말씀하십시오. 예, 예. 그 유튜브 보고 전화 드린 건데요. 예, 예. 저 잘 봤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예. 그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사람인데요. 예. 저희 동네에도 이제 지금 한참 동선이 지구단위교회 설립한다고, 조합 설립한다고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심해요. 예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지주택이 뭔지를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가 인터넷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예. 99.9%가 그냥 부정적인 얘기더라고요. 예, 맞습니다. 예.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전 지주로서 일단 땅을 팔아야 되는 건지, 팔면 나와야 되는 건지, 또 팔면은 어느 정도를 받아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는데,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 180%를 받았다고 이제 나오더라고요. 이게 조합장이. 시세의 180%또 175%에서 180% 이렇게 나와요. 시세에. 많이 받았네요. 예. 성남 지금 거의 돼가고 있는데, 조합장이 이제 이런 역시 유튜브에 이렇게 중계 하듯이 해서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. 예. 근데 이제 우리 지주택 추진위원회에서는 150%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. 150% 정도를 얘기하면서 동의서를 얘기하고 있어요. 예.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일생일 때 누구나가 다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다 할까 말까 하는 일들이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네, 맞습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어리버리하고 그냥 99.9%는 전부 다 사기 갖고 얼마를 받아야지만 정상인가 진짜 굉장히 여러 가지 난무하더라고요. 여러 가지 일들이. 그래서 예. 동의서도 이게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말씀하신 게 너무 반대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, 예.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? 그럼요. 거의 비싸죠. 보통 이제 저희가 사는 데는 그죠? 한 3천만 원 선인데, 예. 보통 3천만 원 선인데, 그게 조 단위의 이게 사업이더라고요. 조 단위. 그래서 제가 따져보니까 160가구가 지금 살고 있고 땅이 8,000평이에요. 예. 적당하네요. 예, 근데 그 다음에 이제 5호선 바로 전철역이 맞닿고 있으니까 지성을 한 50m밖에 안 되죠. 50m도 안 되겠다.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지역인 것 같아요. 5호선 3, 4 바로 이제 그러니까 항상 이 실패하면은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오고 또 다른 업체가 들어서 쉴 새 없이 이 주택 얘기한다. 끊이지 않고 있어요, 지금요. 지금 세 번째예요, 그러니까. 지금 선생님 좋은 동네에 살고 있는 건 맞네요. 5호선 3, 4번 출구니까 좋은 동네인 것 같아요, 제가 봐도. 예. 그리고 이제 딴 데는 빌딩이 많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데 거기는 단층짜리가 많다 보니까 지주택에 항상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 같아요. 그러면 구청에서 재개발로 이렇게 잡아주지는 않았나요? 예, 재개발은 안 잡혔어요. 그렇구나. 그게 바로 이제 우리 뒷선,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뒷선에는 이미 프로지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섰죠. 들어섰는데 아마 내가 볼 때는 그쪽 우리 뒤쪽은 지하철에서 좀 거리가 멀으니까 땅값이 싸기 때문에 잘 된 것 같아요. 근데 우리는 지하철이 딱 맞닿고 있으니 걸어서 1, 2분 걸리니까.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가지고 안 낸 것 같아요. 그런 것도 있겠네요. 예. 저도 뭣도 모르고 또 그냥 그런 걸 샀는데 이제 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계속 이거 동의를. 근데 이제 제 선생님한테
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예. 도대체 몇 퍼센트, 이 전국, 뭐, 그까지 잘 모르겠지만, 토지 보상을 대체적으로 몇 퍼센트 받는 받느냐가 참 궁금하고요. 두 번째는, 이제 뭐 초등학교도 있고 초역세권이에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초역세권인데, 동의서를 써줘버리면은, 예. 이게 협상력이 상실되더라고요. 왜냐하면 여기는 막 조단위의 어떤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하지를 못해요. 하다가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또 딴 기업사한테 팔아넘기고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아요. 예. 그럼 예를 들어서 동의서가 내가 이 사람한테 써주면은 다음 그 사람은 그걸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이제 돈 받고 인수인계를 지들이 받겠죠. 그럼 나한테는 전화도 안 오는 거예요. 그럼 근데 나중에 결국에는 옵니다. 아니 그게 예. 어떤 그 토지 동의서를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해주면 내가 협상력이 생겨 땅값을 더 받는데 예를 들어서 동의서를 딱 줘버리니까 지들끼리는 다 인수인계 이루어지면서 나한테는 예. 뭐 나중에 이제 토지 저 매매할 때는 이제 오겠죠. 예, 그때는 근데 오죠. 이제 근데 동의서를 써줘 버리니까 안 오더라 이거죠. 그래서 저는 이제 1년만 하겠다 그러면 나 1년만 이 효력이 1년이다. 예. 1년은 무효다. 그래도 얘네들은 그 동의서를 받은 걸로 그냥 취급해 버리더라고요. 이거를요. 그래서 저 구청에다 신청을 해 버리더라고요. 내 거를. 예. 이제 그런 걸 보고서 과연 이게 동의서 써주는 문제가 물론 이제 재무단위 교육하면서 그 토지 등급을 올린다는 목적이지만 이게 쉽게 써줘도 되는 건가? 내 협상력이 상실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 어떻게 하셨습니까? 그런 경우?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성락서 같은 경우는 아무짝에도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러니까는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 금방 하신 것처럼 협상력에 지장을 주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. 아, 그랬어요? 예. 네.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그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, 네. 뭐,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조합 설립도 안 된 것 같네요, 그게는. 예, 아직 안 됐어요. 예, 예. 예, 그러니까는 예. 그 효력을 네. 구청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또 중요하고요. 그게 이제 구청의 재량이거든요. 예, 예. 이 동의서를 뭐 2년, 3년까지도 이걸 효력을 볼 수 있느냐가 구청의 재량이기 때문에 아, 그 뭐, 재량입니까? 예. 이게 예. 법에 나와 있는 건 없습니까? 예, 없습니다, 그런 거. 아, 뭐 몇 년까지 뭐 이런 건 없고요. 그러니까 이 몇 년, 어느 현장을 가더라도요. 예, 예. 그 현장의 관할 구청이 이거는 뭐 2년 전에 받은 건데 이건 다시 받아오세요. 이러면 다시 받아와야 됩니다. 근데 그래서 할 그쪽에서 수도 있잖아요. 예, 그 관할 구청에서 뭐 2년 전에 해도 괜찮습니다. 이러면 또 되는 거고요. 글쎄 말이에요. 그게 하다가 다른 기업체한테 넘기고 하다가 네. 지금 세 번째 물론 알고 있어요. 제가 세 번째. 예. 근데 이제 전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역시 먼저 써줘 버리니까 나한테 전화 한 통 안 오고 물론 이제 토지 매매 이럴 때는 오겠지만은 예. 전화한테 하는데 그러니까 써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먼저 써준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또 잘못된 또 판단일 수 있거든요. 네네.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행사가 좀 바뀐 것 같아요. 예, 여러 번 바뀌었어요. 예, 대행사가 바뀐 거고 시공사는 아직 안 정해졌죠. 그렇지, 그럼요. 예. 예, 아직 뭐 시공사가- 설계가 됐는데 뭐. 시공사가 왜 안 들어오냐면 예. 아니 동의를 안 해주는데 시공사가 찾아라도 보겠습니까? 안 예. 보죠. 예. 그러니까 우리 지주분들이 이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. 자꾸 연락 오고 이러면 뭐 내가 뭐 좀 뭐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. 예. 예.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예. 예. 일단 그 토지 성락서는 해줄 건 해주고 음. 그러고 나서 뭐 창립 총회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조합 설립하기 전에 창립 총회를 하거든요. 네네. 그런 창립 총회를 할 때 그때 가서 진행되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요. 네. 그리고 시공사가 어떻게 컨택이 되는지도 뭐 예. 어쨌든 지주 입장이니까는 예. 뭐 관심을 가져보고요. 예. 그리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 끝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은 우리 선생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땅이 이제 매매해야 되니까요. 그러니까 일단은 동의서는 써주는 게 맞습니다. 개발을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. 아, 동의서를 예. 쓰는 게 맞다. 그게 제가 이때까지 경험해본 바로 아, 예. 지주분들이 약간의 착각 아닌 착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. 선생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. 이게 옛날 과거에는 66%잖아요. 동의서가. 예, 66%를 하면 지구단위 계획을
저 신청을 할 수 있고 조합 설립이 가능한 거죠?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정확하게는 67%인데요. 아, 67%에. 예,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예. 말 그대로 그냥 종상향입니다, 종상향. 아, 종상이. 예. 예, 그거는 조합 설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.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, 지구 단위 계획은. 예. 그러니까 아, 그래요? 지주택은, 지역주택조합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, 그런 게. 그래서, 그리고 조합 설립만. 예, 조합 설립은 토지 승낙서 80%. 근데 이 사람들은 67%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허가 있지 않습니까? 허가를 옛날 법에 적용받았을 때 허가를 받았나 봐요. 아,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. 아, 그래. 그래서 뭐 네. 여기 뭐 이 안내문 같은 데 보면은 뭐 조합 설립 66%뭐 이렇게 3분의 2 참. 3분의 2 동의서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. 그래서 물어보는 게 자기네들이 옛날에 지금은 왜 85%로 상향됐잖아요. 지금 현재 법은요. 그죠? 80%, 80%. 아, 80%입니까? 예, 예. 아, 근데 지금 자기네들은 3분의 2면 66%나 67%인데 왜 이렇게 틀린 거냐를 물어보니까 그거는 뭐 옛날에 이제 설립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, 옛날에 설립 신청했다고 하던가요? 예,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이 한 거를 인수인계를 받은 거예요. 몇 번 걸러서. 그러면 선생님께서 알아보실 거는요. 예. 지금 거기에 이제 관할구청이 있을 거잖아요. 예, 한테 전화를 해가지고, 예. 지금 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맞느냐라고 일단은 물어보셔야 되고요. 예. 뭐 제가 장담하건대 아닌 것 같고요. 아, 예. 네, 제가 볼 때는. 그리고 조합 설립하고 나서 2년 안에 사업 시행가 안 하면 그거 취소됩니다. 아, 취소된다고. 네,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래 끌었다면 벌써 취소됐을 것 같고요. 제가 볼 때도. 그러니까는 뭐 지지부진하잖아요, 그죠? 지금 현재는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.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지주분들이 또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률이 또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여기 사람들은 이제 워낙 초역세권이다 보니까 예. 화장실이 없이 방을 만들어도 방이 나가요. 와, 희한하네. 그럼 어떻게 그 화장실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역에 워낙 가까우니까 역으로 가서 화장실을 보면서도 방이 나가요. 여기. 야, 희한하네. 서울은 근데 오히려 지방보다요. 예. 그런 데가 많습니다. 그냥 공공 화장실 잘 돼 있고 이제 여기 워낙 많고 여기저기 많고 하니까 그냥 방만 만들어 놓으면은 그 세수도 어떤 때는 거기서 하고 막 이제 화장실 거기서 보고 집에서는 그냥 진짜 그야말로 잠만 자는 데도 많습니다. 이게. 근데 저희 동네가 그럴 정도의 이 방만 만들어 놓고 그냥 세를 줘요. 그러니까 이 지주들이 땅도 말입니다. 저희 땅도 30평인데 30평이면 큰 거예요. 뭐 18평, 19평 막 이래 땅도요. 여기는. 그런데도 그냥 땅값 예를 들어서 한 6m 도로다 그럼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에요. 땅값이. 야. 이 소방도로면.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 이제 3m이기 때문에 이제 3천만 원밖에 안 가는데 예. 이제 재개발 요즘 이렇게 얘들이 왔다 갔다 오니까 또 이제 5, 6배씩 이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근데 3천만 원 이상은 거래가 되더라고요. 지금 거래된 거 보니까. 예. 그러다 보니까 토지 지주들이 이거 아파트 옛날 사람들이 아파트 줘봐 나 혼자 30억 40억이다 그런 거 까이고 앉아봐요. 그거 내가 써보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똥줄이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방만 있으면 용돈이 생기잖아요. 그죠? 예. 방만 있으면 돈이 되니까 그냥 이걸 팔자고 그냥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. 그렇겠다.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21세기 살아가면서 1970년대 주거 문화에서 이렇게 살면서 누가 차 한 대 대면은 그냥 스트레스 받아 이래야 되나. 그러니까 이것도 올라가야 된다.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 이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지주택이 올라갔던 데는 오히려 교통이 안 좋은 데가 올라갔어요. 예를 들어서 좀 지하철하고 거리가 멀다든가 학교가 좀 멀다든가 이런 데는 오히려 올라가요. 근데 오히려 초역세권이라든가 조금 그 학세권이라든가 이러면은 이해 안 되는 거예요, 이게요. 예, 맞습니다. 이게 그런 한계점이. 그 선생님 같은 경우 지금 진행이 되셨나요? 어떤 게? 아니 지주택 사업이 완성이 된 거예요? 저는 완성시킨 현장도 많고요. 예. 지금도 지금 5월 그러니까 4월 말에 그 조합 설립 인가 기다리고 있고요. 예. 신청은 2월 달에 했으니까.
그리고 또 한 제가 이제 그 현장을 두 군데 보고 있거든요. 아, 그러시구나. 1차, 2차로 해가지고 두 군데 보고 있는데 또 한 군데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시작한 지가 한 14개월 됐나? 14개월 예. 정도 2차가 14개월 됐는데 예. 거의 뭐 지금 조합 설립 신청 준비 중입니다. 아, 그러시구나. 이게 뭐냐면요. 네네.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방법의 차이거든요. 예, 이게 그 지주 작업이라는 게, 그러니까 땅 작업이라는 게, 이제 지주분들이 어쨌든 간에 뭐 그 땅의 주인들이니까, 예. 그분들의 생각을 충분히 들어주고 또, 매매가에 대한 것도 뭐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, 일단 매매가를 먼저, 이렇게 핑퐁 하게 되면, 예. 그 지역은 조합 설립하기가 힘들어져요. 예. 그러니까 그 땅값에 대한 가격을 일단은 미뤄야 되는데 예. 거기에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게 패착인 거죠. 그리고 그쪽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 동네나 이제 현장은 이제 그게 물이 들어버린 거죠. 예, 그렇죠. 예. 예. 직접 여기저기서 예. 스트레스 때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. 물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걸 미룬다 하더라도 아마 불신하는 경우가 생기겠죠. 뭐 하면 뭐 하겠냐, 뭐 언제 그 너희들이 약속대로 그게 해주겠느냐, 뭐 이런 예. 형식이 많이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지주택은 안 되는 거예요. 거의 안 된다고 봐야겠죠. 지금 그 지주 161명, 그 8,000명 안에 161명의 지주가 있어요. 생각보다는 지주가 작네요. 그러니까 이게 한번 써주면은 협상력이 이제 이른다는 거 그런 거. 지금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는 동의서 가지고는 어떤 협상력도 지장이 안 된다는 네, 말씀이시잖아요. 지장 전혀 없고요. 예. 오히려 그 써주는 사람을 더 좋게 생각합니다. 그 써주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뭐 좀 내가 낸데라는 식으로 하는 지주분들 계시잖아요. 어디 네. 가더라도. 예.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하고는 달라졌어요. 요즘은 그런 분들 이렇게 뭐 안 해줍니다, 잘. 네. 그러니까 먼저 써주시는 게 오히려 맞고요. 예. 그 동의서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. 그 조합 설립까지만 하는 거니까. 설립까지만 하는. 예. 지구단위 계획 그것도 아니고요. 예, 지구 단위 계획은 뭐 말 그대로 그냥 정상향이고요. 그러니까 세대수를 그러니까 용적률을 올리기 위한 그 서류밖에 안 돼요, 그거는. 예.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당연히 용적률 올라가면 좋잖아요, 그죠? 그럼요. 이거 네. 아무래도 뭐 내 땅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. 네, 그럼 당연히 써주면 좋고요. 그리고 그쪽에 또 뭐, 일단은 만약에 인가가 끝났다라는 가정하에 예. 봤을 때는 뭐 지금 현재 시세가 뭐 3천만 원이라고 쳤을 때, 예. 그 평균적으로 한 150%는 줘요. 평균적으로 예. 150%. 예, 평균 150% 주는데, 이제 예. 선생님은 할 얘기가 있겠죠. 예. 나는 적극적으로 너희들 사업하는데, 이렇게 참여를 했다. 예. 언제든지 전화 오면은 뭐 잘 받았고, 예. 그리고 뭐 동의서 써달라면 내 써주고 했다. 예. 자, 그런데 지금 땅값이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한 뭐 4,500이라고 봤을 때, 예. 평균이 4,500 이상은 더 받아야 되겠다. 예. 그거 좀 생각 좀 해달라. 이래 하면은 그 사람들 생각해줘요. 그러니까 긍정적인 어떤 예. 오히려 그게 더 협상력이 더 생겨날 수 있다. 그럼요, 당연하죠. 제가 이때까지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. 예. 저는 그 인가 끝나고 나서 이제 80%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, 네. 이 사람들 더 많이 쳐줬어요.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양심 쪽인데요.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, 또. 근데 여기 있는 지주택 서울에서 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진짜 얼굴 생긴 것도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. 이게 아니 진짜 그런 거 타서 해서 언론로 사들여서 알바기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땐 진짜 나쁘만 먹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 우리가 3천만 원이면 거기 2,500이면 사거든요. 평당에 그런 것들은. 예. 그럼 빨리빨리 그거 사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안 사요. 그리고 또 살려고 하는 의지도 별로 없어요. 그러면 우리가 볼 때, 지주가 볼 때, 이 사람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거야. 또 뭐 몇 개 하다가 동의서 받아가지고 그냥 팔아넘기고 또 넘어가는 거야. 이렇게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. 예. 믿음이 안 가니까. 일단,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가 볼 땐 돈이 없어요. 예? 돈이 없어요, 돈이. 돈이 없다고? 예, 그 땅을 매입할 돈이 없다고? 보통의 경우 대행사가 땅을 매입은 안 하거든요.
예. 대행사가 자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자본이 많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인건비 정도의 충당밖에 못하는 입장이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인건비만 줄 수 있는 거에 대한 자본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게 20평만 하더라도 돈이 얼마입니까? 예. 그게 뭐 두 집 세 집 나왔으면은 뭐 한 6, 70평 정도 되는 걸 갖다가 만약에 산다고 했을 때 예. 3천만 원 치고 돈이 한 20억 정도 드는 거예요. 여기 조단위의 사업이지, 조단위의 사업이에요, 여긴요. 네,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. 대충 따져봐도요, 뭐 저 1100세대, 이게 다 따져봐도 조단위의 사업이지, 무슨 조 이하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정도. 이게 물주가 없는 것 같고요, 일단은. 죽었다. 진행하는 사람들을, 보통의 경우 물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. 예. 근데 없는 것 같고요. 예. 그리고 현장이 하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좀 짙는 것 같네요. 그리고 말이죠, 선생님. 이제 그런 것도 그렇지만은, 대부분에 보면은 저희가 볼 때는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, 동의서를 쓸 때, 예. 토지 매매를 한 경우가 반 정도는 넘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, 물론 그건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,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지만, 예. 당신 따가 뭐 3천만 원인데 뭐 150로 대략 쳐가지고, 뭐 일단 계약이고 계약 만료는 2년인데 2년 있다, 뭐 해서 사실 동의서를 받을 때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네, 많죠. 근데 여기는 한 건 그런 게 없어요. 한 건 그런 것도 없고, 내놓은 땅도, 저 집들도, 빈집들도 안 사가고, 그러면서 누가 그걸 믿을 수가 있나. 선생님한테 뭐, 믿으면 가겠습니까? 그것도, 입만 가지고 그냥 하는 것 같아, 네. 입만 가지고. 그것도 이제 지주분들하고 이제 또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. 예. 매입을 먼저 하게 되는 것도, 물론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, 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, 네네.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160명인데, 네. 그 빈집 한 두세 개 나왔다고 해서 그걸 매입을 하고, 또 나머지 분들하고도 또 매입을 하기 위해서 막 하잖아요. 예. 그렇게 되면 조합 설립하기 진짜 힘듭니다. 예. 그게 쉬운 게 대행사 아니에요. 입장에서는. 예. 대행사 입장이 아니라 그 지주택 자체가 예. 사람이다 보니까 내 집에 내 땅에 평가가 정확하게 내가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서류도 내놓지 않아요. 예. 그게 합의가 안 되면. 근데 또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예. 만약에 10억이다. 그럼 10억에 합의 보자. 그럼 합의 받는데 그러면 계약금을 줄 수 있냐? 계약금 못 줘요. 계약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이면은 집을 사버리죠. 예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예. 그러니까 지주분 입장에서는 못 믿는 거죠. 계약금도 안 주고 무슨 매매 계약을 하냐. 그러니까 말이에요. 저희 볼 때 빈집을 사드리는 것도 아니고, 그렇다고 해서 무슨 동의서 쓸 때 그런 것이 확실하게 오가는 것도 아니고, 그냥 입으로만 가지고 동의서를 찍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그 인간 도장 찍는 거 그렇게 전통적으로 좀 안 좋아하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리고 이제 제가 왜 이거 이제 저 오늘 고민이 돼서냐면, 저는 사실 이거를 모르고 집을 샀었어요. 이런 주택 이렇게 세 번씩이나 모르고 샀는데, 사서 이제 뒷집, 바로 우리 뒷집이, 우리 집은 이제 3m 도로에 접해 있는 거고, 뒤에는 1m 도로예요. 그러니까 그 뒷집을 사가지고 같이 꾸밀려고 했던 거예요. 같이 꾸며가지고. 이분하고는 거의 한 50분을 넘게 거의 1시간 정도 통화했습니다. 굉장히 이쪽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각한 현장이었어요. 업체도 많이 바뀌었고, 또 아직까지 오래됐는데, 기간이 좀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 조합 설립인가도 아직 안 난 상태고, 그리고 처음에는 매매 계약을 막 시작하다가 이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매매 계약을 안 하고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이제 했겠죠. 그런데 뭐 이렇게 물이 들어버린 거죠. 매매 계약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안 하고 동의서만 받게 되면 동의서 안 해줘요. 그건 누가 동의서 해주겠습니까? 그 업체는 바뀌어도 지주들이 바뀌지는 않거든요. 지주들은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은, 이 지주분들은 그걸 다 봐왔다라는 거죠.
1년에 그런 업체들 바뀌고 막 하던 그런 일들을 다 봐왔기 때문에 이 진행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. 이런 데는. 그래서 이분이 그 우려하는 것들이 뭐 나왔듯이 빈집들도 사지도 않으면서 무슨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냥 뭐 이런 식이었고, 또 동의서만 받고 나중에, 그러니까 성낙서만 받고 나중에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업체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. 이게 처음부터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.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 분위기를 바꾸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주 힘든 현장이다. 보통 그 지하철역에서 1, 2분 거리면 초초 역세권이에요. 그런 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돼요.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, 뭐 뒷집인가 옆집인가 같이 하면 한 60평 정도 된대요. 거기에다가 뭐 빌라를 올리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, 그냥 빌라 올리는 게 나아요. 그래서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사시는 게 낫지. 제가 볼 때는 이 현장은 안 됩니다. 그냥 냉정하게, 제가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자면 안 되는 현장,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왔고, 그걸 바꿀 수 있는 뭔가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. 그리고 시공사도 이 현장은 쳐다도 안 본다. 뭐 시공사도 아직 정해진 것도 없으니까요. 뭐 이 통화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